9월 19일 오늘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구한 경기, 배구 두 경기, 그리고 축구 경기들이 있는데 축구 경기는 표에다가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조금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축구에서 이제 조합으로 가져갔던 픽들은 전부 맞았어요. 주간에서. 어제 좀 중승부를 진행했는데 조금 좀 아쉽게 됐다. 조르다, 마엔승, 가와사키 마엔승, 카타르 승, 마엔승, 호주 승까지 조합으로 가져간 축구 경기들은 전부 맞았는데 어제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배구에서 야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스포츠이긴 하지만 상대 전적상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던 팀들에게 핸디를 깬 게 아니라 일반승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야 말았다. 굉장히 좀 아쉬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도 반대 보기 좀 힘든 팀들의 매치업들이 좀 많았는데 저녁에도 일반승은커녕 전부 무죄바가 떴던 이제 그런 날이었다. 조금 어려웠던. 어제 고배당 8패짜리 하나 맞기는 했는데 뭐 웃을 수는 없죠. 이거 맞았다고 그죠? 중승부가 깨졌는데 고배당 맞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도 축구 쪽으로 좀 잘 골라가신 분들은 결과가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여자 농구고요. 썸대 하나은행입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그죠? 사실상 뭐 홈에서의 경기라는 거, 그리고 사실상 꼴찌 탈출도 이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좀 시즌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최근에 이제 지난이 원래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로도 꾸준하게 좀 출장 시간 조절을 좀 받아왔었어요. 근데 KB 스타즈와의 경기에서 살짝 조금 더 부상을 좀 당했는데 이 경기 이후로 출장 시간 조절을 조금 더 해주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 10분 55초 정도 뛰었거든요. 오늘도 크게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다. 이렇게 좀 지죠. 확실히 지난이 없으면은 분명히 좀 타격이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썸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경기가 남았죠. 두 경기가 남았고 2위가 거의 확정적이긴 한데 완전한 확정은 아니죠.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이기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합니다. 오늘 경기를 이겨놓고 좀 편안하게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음 경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상대가 신한은행이거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동기부여가 바짝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홈에서 신한은행을 상대한다고는 하지만은 썸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늘 이기고 좀 편안하게 확실하게 좀 조져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팀 모두 최근 두 경기 패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경기력이 좀 좋지 않죠. 아무래도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원래 좋지 않은 팀이고 게다가 지난도 지금 길게 뛸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극강팀인데 홈에서 최근 두 경기 연속 패배를 당했어요. 홈에서는 부상자들이 있었던 시기에도 홈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게 썸인데 스타즈하고 삼성생명 상대로 2연패를 좀 당하면서 조금 좀 분위기가 좀 꺼질 만한 타이밍이다. 요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썸을 안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동기부여 측면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썸은 오늘 이겨놓고 편안하게 좀 가는 게 낫고 그리고 하나은행은 지금 홈에서의 경기라는 것 빼고는 동기부여가 좀 없는 시점 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단 썸을 좀 보고 싶기는 하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은행도 오늘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을 무리해서 뛰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좀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들어서 핸디사이드를 썸을 가져가는 건 좀 부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6.5 기준점에는 하나은행 좀 풀을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썸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는 극강이고 원정에서 좀 아쉬운 팀이고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핸디 극복을 좀 잘 못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 홈에서 이제 10경기를 보고 6.5 핸디를 좀 극복한 경기들을 보면은 별로 없어. 한 두 경기?
이 패배한 경기가 한 6경기 중에서 2경기 정도밖에 안 되고 반대로 썸도 6.5 핸디를 원정에서 극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계산이 좀 어려운 감은 있는데 그래도 하나은행이 마지막 홈 경기라는 점 그리고 여자 농구에서 6.5는 좀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프랜사이드를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예. 자, 그렇고, 일단 기준점이 이제 120점에서 119점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예, 119점으로 좀 떨어져 있다라는 점. 요게 조금 좀 고민스럽긴 하죠. 일단 언더를 좀 보고 싶은 경기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언더가 되게 편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그래도 맞대결을 보면은 올해 홈에서 2번 만났는데 홈에서 64대 68로 비빈 경기가 한 번 있고요. 한 경기는 50대 69. 그러니까 이 경기도 기준점 대비 100, 딱 119점이었구나. 그러니까 홈에서 하나은행이 홈에서 경기를 할 때는 기준점 대비 오버 경기 하나 있고 119점 경기가 딱 한 번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아쉬울 수 있고 지난이 많이 못 뛰기 때문에 이제 공수에서 조금 이제 언어버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처음에는 언더 생각을 했는데 기준점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에서는 일단은 좀 비추를 좀 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네. 오바 본다면 오바를 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득점력이 조금 아쉬운 팀인데 홈으로 오면 득점력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썸 같은 경우에는 원정으로 가면은 실점 비율이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일단 좀 비추할 만한 언어버가 아닌가. 일단 언더 쪽으로 좀 마음이 가긴 하지만 배변이 나온 시점 그리고 119점이라는 기준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오버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추. 이 언어버는 비추.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썸승 그리고 핸디사이드는 이제 하나은행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쪽. 그래도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6.5 핸디 정도는 한번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핸디 사이즈가 아닌가. 썸도 요즘 좀 문제가 있거든, 그지? 부상자들도 있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손보 대 울카드. 어제 이제 배구가 이제 그 모양이 나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배구가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이제 그런 상황에 있죠. 손보 누가 봐도 최근에 이제 리그에서 가장 완벽한 팀이죠. 형캐는 조금 흔들흔들하는 모습들이 좀 있기는 한데 손보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보의 좀 흠을 좀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단 손보 같은 경우에 최근 3경기 연속 3대0 셧아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3대0 셧아웃 경기들을 보시면은 대한항공 대 현대캐피탈 그리고 옥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땅콩하고 형캐 상대로 3대0 셧아웃을 했단 말이야. 경기력이 압도적이에요. 지금 손보의 경기력은 그냥 뭐 흠잡을 게 없어, 그지? 비아나, 나경복, 야쿠, 미들라인의 박상아, 차영석, 세터의 황태기. 그렇다고 서브가 약한 것도 아니고 리시브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흠잡을 게 없어요, 경기력 자체는 지금. 근데 제가 딱 하나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손해보험이 최근에 경기들을 보면은 거의 그냥 로테를 안 돌려요. 그냥 나온 선수들을 그대로 쓴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는 있어. 왜냐면 그냥 3대0 경기니까. 칼퇴를 하니까.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을 조금 찍고 싶은 거야. 선수들, 주전들을 너무 좀 갈아 쓰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갈리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흠을 잡자고 하니까 하는 거지. 왜냐면 최근 승리한 경기들은 풀세트 경기가 거의 없고 전부 3대0, 3대1로 이겼고 그렇다고 일정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금요일날 경기하고 지금 4일 쉬고 경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흠을 잡아본다면 뭐 이런 것들인 거고 별로 선보는 지금 현 시점의 경기력은 정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올 시즌 홈에서 10승 4패, 홈에서 좀 압도적인 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보는 별로 뭐 의심스럽진 않고 이제 반대 우리 카드가 이제 좀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경기력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죠. 좋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전에 대한항공전을 기점으로 니콜리치가 조금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니콜리치, 알리, 김지한의 이 삼각편대가 어느 정도 좀 갖춰지는 그림이고요. 최근 2경기는 모두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올라와 있는 시점이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전력, 삼성화재 썩 그렇게 뭐 강한 팀들을 상대로 승리한 건 아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니콜리치가 땅콩전을 기점으로 좀 살아났다. 최근 2경기 연승을 좀 거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확실히 좀
오늘 경기 충분히 좀 비벼볼 만한 요소는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일단 좀 상대 전적에서는 시즌 초반에 우리 카드가 이제 2번 이겼고 최근에는 이제 손보가 2번 이겼어요. 근데 이 상대 전적은 좀 참고하기가 어려운 게 시즌 초반에 손보를 생각하면 지는 게 사실 당연하거든요. 예, 시즌 초반에 손보는 한국전력보다 못한 팀이었기 때문에 근데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지금 팀이 정상적으로 된 거죠. 최근 2번의 맞대결은 전부 손해보험이 승리를 거뒀고요. 한 경기는 셧아웃. 그리고 한 경기는 3대1. 마인을 둘 다 띄웠다. 지금 스쿼드하고 이제 똑같은 스쿼드로 만났던 게 가장 최근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이제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는 역시나 뭐 니콜리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때보다 니콜리치가 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적으로 언어보는 오버사이드가 조금 더 땡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오버사이드가 한 세트 정도는 우리 카드가 좀 비벼볼 만한 수준까지는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이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손보를 의심은 안 하거든요. 예, 어제 뭐 충격이 좀 있어서 아유 오늘 우리 카드 풀가지 그러면 손보 많이 든다. 이제 그러니까 현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경기력에 약간 문제가 없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손보는 그런 여지가 지금 거의 없기는 하거든요. 그죠? 예, 경기력이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경기력이긴 하거든. 예, 그래서 손보를 의심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카드의 반등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손보 오늘 승마, 그리고 어느 번 오버사이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력이 뭐 너무 좋아. 뭐 약간 뭐 경기력이 꺼지는 느낌도 안 들어. 최근 기준으로 정관장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뭐 메가가 약간 폼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전혀 없어요. 예, 뭐 리시브 흔들리는 거 없고 예, 뭐 공격진 좋고 미들라인 뭐 꾸준하고 뭐 범실 많은 거 아니고 그리고 뭐 세터는 황택이고 홈에서 잘하고 예. 이런 날 어제 이제 그런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날 틀어서 생각하다가 또 오히려 되려 화를 보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전 1순위는 그래도 마인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언어버는 오바. 탐 경기는 페퍼 대 정관장 마의 2.5 경기죠. 자, 마의 2.5 경기는 조금 좀 건들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일단 페퍼 같은 경우는 최근 2경기 연속 3대0 셧아웃을 당했습니다. 이제 상대가 한국생명, 현대건설 상대가 좀 빡세기는 했지만은 2경기 연속 제대로 뭐 힘 한번 못 써보고 패배를 했다. 그리고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로 좀 좋지 않다. 이 7패 중에서 셧아웃 패배, 그러니까 3대0 패배를 당한 경기가 무려 4경기나 된다. 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는 역시나 뭐 썩 그렇게 손이 가질 않죠. 예, 뭐 페퍼가 홈바를 그렇게 뭐 많이 받는 팀도 아니고. 자, 페퍼 요즘 경기력 뭐 사실 끔찍하죠. 예, 뭐 경기력이 뭐 지금 그냥 이 팀의 문제는 뭐야? 지금 공격과 수비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죠? 박정아, 뭐 프리카노, 은서 씨도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좀 폼이 좋았던 이한비도 직접 공격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예. 그리고 여머렁이 최근에 좀 경기를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높이의 장점이 그래도 조금은 좀 사그라드는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여머렁이 지금 부상이어가지고 사실 뭐 엄청나게 이 선수가 활약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높이의 부담을 주냐 안 주냐의 차이는 그래도 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무시 못할 것 같고 공격진들은 최근에 고점 찍고 조금 내려오는 느낌. 수비는 뭐 원래 항상 많이 흔들리던 팀이고요.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추김치의 이제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최근 세 경기 기준으로는 메가보다 조금 더 득점력도 좋고요. 조금 더 가볍고 그리고 굉장히 좀 확실히 스파이크 때릴 때 보면은 파워가 넘쳐요. 예, 누가 봐도 컨디션이 좋다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최근에 부추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메가가 폼이 약간 좀 떨어진 경향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메가는 메가다. 그죠? 폼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 있긴 하지만 정말 그래도 뭐 꾸준하게 어느 정도 퍼포먼스 이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결론은 마의 2.5. 참 이 마의 2.5가 진짜 너무 항상 사람을 많이 괴롭히죠, 그죠? 예, 괴롭힌다.
자,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저는 좀 프랜사이드를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 전적 때문입니다. 상대 전적. 예, 올 시즌에 페퍼가 정관장을 만나서 셧아웃 패배를 당한 경기가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4경기를 치렀는데 2경기는 풀세트 접전이었어요. 예,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올 시즌에 정관장 상대로 굉장히 많이 비벼왔다. 그 차라리 앞선 2경기가 연속 셧아웃이었잖아. 그러면 오히려 이게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 2번 3대0 셧아웃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동기부여가 좀 될 것 같고, 완전 저점의 경기력이 떴다는 건데, 최근에도 셧아웃 경기 2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 경기가 정관장이었어. 근데 원정에서 3대1로 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 2.5 경기 안 건들고 싶기는 하지만, 그리고 페퍼풀 진짜 손 안 나가긴 하지만 2.5만 한번 찍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듭니다. 한 세트를 따면은 176.5 기준점에 오바 한번 좀 도전은 좀 해볼 만할 수도 있겠죠. 항상 이 페퍼가 그리고 정관장한테는 조금 좀 비비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아, 여머렁이 없는 게 근데 조금 좀 아쉽기는 해. 그래도 여머렁이 있고 없고 차이는 미들 장이 옆에서 둘이 이제 키가 크니까 딱 서 있으면은 그래도 상대한테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페퍼풀 오버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경기 한번 알아봤고요. 예, TV로 보신 분들 좋아요,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 따봉 구독 한 번씩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보기에 쏘셔도 아프리카에 제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패키지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요, 예, 거기 게시물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